이미 지금 저성장은 고착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산업도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방향을 잃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경기는 올해가 제일 어렵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아예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그래서 뭐 몇 천만 원 떨어뜨려도 아예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작가님 보시기에 대선 전후로 네. 부동산 가격 어떻게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선 때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이미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때는 이제 금융에 관련된 규제라던가 금리에 대한 변화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런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해지되면서 매수 관망세였던 분들이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서울의 특수지역에 한해서 움직이지만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지켜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이런 수요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거래가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쨌든 이 양극화도 걱정인데 책에서도 나왔던 것이 이 제목이 인구 충격이라 썼잖아요. 네. 이게 제일 걱정이 돼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지금 산업들 수출 주도 산업들이 좀 따라잡히거나 좀 약간 위기가 오고 있잖아요. 이래서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게 GDP가 멈추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지금 1인당 3만 달러에서 멈춰버리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한국 부동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지금도 사실 그런 요인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이미 지금 저성장은 고착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산업도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방향을 잃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경기는 올해가 제일 어렵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자산 가치를 상실할 만한 곳은 아예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그래서 뭐 몇 천만 원 떨어뜨려도 아예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것들만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돼서, 이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 그냥 쭉 이대로 뭐 몇십 년이 간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지방 주택이나 서울에서도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공공화 될 것 같아요. 일본처럼 공영화. 됐어요? 예. 옛날에 일본 네. 때처럼? 왜냐면 이제 팔리지가 않으면 대출이 많거나 하는 경우들,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세를 못 내고 이런 경우들은 공매나 경매 형태로 갈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공매 경매로도 해결이 안 되면 은행권에서 이제 갖고 있거나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요즘에 주택연금분이 되거든요. 예. 네,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걸 연금화 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서 지방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금으로 이제 소멸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이대로 쭉 가면. 그 주택연금이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기금이 맞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논의가 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게 모든 주택을 다 연금화한다라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뭐 용역이나 이런 게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럼 나중에 주택연금 신청자가 많아질수록 여기까지 딱 멈추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고, 네. 최근에도 이제 그 민간 은행에서 민간 주택연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연금이 사실 주택 이름이 연금이지 대출이잖아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라서 몇몇 은행에서는 이제 그걸 담보로 대출 형태로 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나와서 공공 성격의 주택연금은 사라지고 좀 더 조건이 안 좋은 이제 민간 은행에서의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럼 국민연금이나 사적연금이 있듯이 네. 그런 식으로. 네. 지금 지방에도 미분양이 아까 엄청 많이 쌓여 있다고 했잖아요. 네. 특히나 미분양이 심한 지역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지역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구랑 경북 이런 지역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미분양 말고 준공후 미분양이라고 해서 그 다 준공이 끝나고 입주를 하는데도 이제 분양이 안 되는. 악성. 네, 그것도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책은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서. 과거에도 미분양이 이렇게 늘어났던 시기가 있는데요. 그때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해결이 됐어요. 사실 해결이 되려면 실수요자들이 충분히 있어줘야 되고, 아니면 투자 수요, 투기 수요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이동하는 상황에서 실수요가 없는 상황이면 투자 수요는 당연히 없거든요. 그래서 해결을 뭔가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사실 그런 지역은 뭐 실수요고 투자고 가릴 게 없거든요. 지역의 입장에서는 좀 풀어줘야 이제 다주택자들, 뭐 서울에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이 뭐 매입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임대사업자들,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한 동을 전체 매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성 미분양이 또 되는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집이 거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라면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악성
악성 미분양들은 주로 원인들이 어떤 거예요? 너무 긍정적으로 시장이 호황기일 때 긍정적으로 사업을 평가한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미분양이 많은 지역들은 코로나 시기 때 분양을 많이 한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되돌아보면 정말 주택시장, 뭐 부동산 전체가 다 예. 거의 미쳐 미쳤었잖아요. 있었죠. 예. 그 뭐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도 맞아요. 프리미엄이 예, 막 예. 수억씩 붙고, 그래서 그때 뭐 대구 경북 이런 지역들은 수요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사업성 나오면 무조건 짓고 이랬던 것들이 갑자기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분양이 안 되고, 그게 지금 장기적으로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입지가 되게 안 좋은데 뭐 그러니까 이름은 수성인데 수성이 아니야. 뭐 멀리 있거나 교통 네. 안 좋거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 그런 것들도 있고, 네.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예전인가 10년 전에면 그런 악성 미분양들 막 30% 할인 분양하고 어떻게 해서 막 꾸역꾸역 빼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그런 거 좀 있어요? 할인 분양? 할인 분양도 덜어 하긴 하는데 예. 과거처럼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오히려 이제 LH에서 매입 임대주택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매입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도 최근에는 정책이 다시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지만, 그 이전에는 거의 분양가, 고분양가였던 그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비난 여론이 많았었죠. 그럼 건설사들은 그 얼른 팔아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도 사실 과거의 방식처럼 했을 때는 앞으로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주택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주택의 뭐 수요 같은 것들도 많이 분석해야 되지만, 젊은 분들 요즘에 되게 라이프 스타일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양을 좋게, 분양성이 나오려면은 지역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 지역만의 그런 특색 있는 수요들을 잘 연구해서 좀 다른 형식으로의 주택을 공급하면 또 뭐 거기에 맞는 수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원점에서 다시 모든 분야가 고민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요새 뭐 주 4일제다 4.5일제다 네. 이게 들어오면 좀 지방 아파트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 재택근무, 뭐 유연근무제 네, 뭐 한참 그랬잖아요. 이게 마치 이제 네. 지속될 것 같아서 네. 그게 지방 부동산들끼리 지금 약간 제로섬 게임 하고 있는 형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뭐 좀 여유롭게 지방에 가서도 생활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놀 건 서울에 더 많으니까. 네, 그치. 굳이 그리고 2, 3일 가겠다고 또 이동해서 하는 것도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더 지방의 주택보다도 뭔가 관광이나 이런 다양한 그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의 다른 부동산의 유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그냥 아파트 대 아파트 세컨하우스 이런 네. 개념 말고 네. 그 지역이 좀 친화적인 형태, 뭐 이제 공유 숙박이라든가 네. 아니면 체험형 숙박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아니면 아예 그냥 좀 지금 빈집 같은 것들도 최근에 이제 조금씩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빈집들도 해결이 어려우면 그냥 멸시를 해버리고 그냥 빈 땅에서 다시 자연 같은 것들로 활성화를 시키거나. 그 아까 일본 모델도 얘기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면은 지방 소멸될 때 그러면 도쿄는 집값이 오른 데가 있었어요. 지방 소멸될 때요. 마찬가지로 거기도 이제 도쿄 일부 지역대만 가격이 많이 올랐었죠. 예. 그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부분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선진국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좀 우리나라가 지금 그때 그 일본의 그 현상을 지금 서서히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고령화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도쿄 중심부 말고 그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신도시들도 빈집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주택을 공짜로 준다라고 해도 이제 안 갖고 그걸 이제 심지어 돈으로 주겠다 이사 오면 그렇게 네. 해도 이사를 안 가고. 그래서 지금 이미 10년 전부터 그 훨씬 전부터 일본에서도 이게 너무 위기다, 계속 네, 네, 이제 네. 위기감을 느끼는 경각심 소리들도 있고 네. 연구도 많이 했지만 사실 그거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주로 자기가 소득을 버는 지역에서 살으려고 해요? 아니면은 소득을 많이 벌면은 좀 더 먼 데로 이렇게 빠져요? 어떻게? 유명한 곳에서 살려고 하죠. 한남동. 제가 주로 쓰는 강의안 중에 하나가 BTS 멤버들이 네, 갖고 있는 살고 있죠. 주택들이 네, 어차피 다 맞아요, 공개돼 맞아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디서 태어났는지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대표적인 정말 성공한 그런 젊은 세대잖아요.
누구든 똑같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은 몇 개로 축약이 되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특화된 몇 개 지역들의 완전 초고급 빌라가 제일 많고 아니면 유명한 이제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예. 강남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인프라 좋고 교육하기 편하고 학군이 있고 뭐 직장 뭐 많고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한남동은 왜 비싼 거예요? 연예인 많이 살아. 아니 연예인 보려고? 연예인 부르고. 근데 강남의 그런 유명한 아파트 대규모 대단지들은 조금 이제 그런 유명인들보다는 이제 고소득의 전문직이라던가 일반인들이 더 많고요. 그런 부촌 같은 경우는 학군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비싼 데들이거든요. 네. 그런 데들은 이제 왜 거기 사냐? 프라이버시와 네, 그리고 부촌 또 교통 인접성 뭐 이런 것들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남동, 압구정동 이런 데들은 그 동네만 누릴 수 있는 네임밸류가 특유의 느낌이 있거든요. 있어요. 맞아요. 뭐 청담동 뭐 이런 데들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이 모여 살잖아요. 뭐 기업의 총수라던가 뭐 연예인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이제 거주를 같이 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굉장히 강하죠. 실제로 저희도 고객들 보면은 생각지 못한 상속을 굉장히 큰 금액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이제 코로나 때 비트코인에 정말 300억 정도를 현금화하시는 분도 만나본 적 있거든요. 그런 분일수록 그런 지역들을 원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비싼 집에 산다라는 그 심리적인 효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 대단지에 사는 분들은 좀 더 편리성이 더 네. 목적인 것 같아요. 학군 좋고 말씀하신 주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요건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촌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렇게 뭐 학군이나 인프라, 커뮤니티 이런 거 갖춰진 거를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더 깊은 내면에는 그 주거 자체의 본연의 목적, 그러니까 좀 쾌적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좀 조용하고 이런 데 거주하기 더 원하거든요. 그럼 용인 가면 되잖아. 근데 용인은 안 오르잖아요. 근데 이런 부촌들은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도 여기는 되게 고요한데 밖에만 나가면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가격이 심지어 엄청 오르잖아요. 거래건은 적지만 시간이 또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평일에 더 쉽게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왜 이걸 좋았었냐면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방 양극화를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심리가 문제면 심리를 해결하면 되고 뭐 어떤 게 뭐 교육이면 교육을 해결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심리를 모르겠어요. 심리가 제일 크죠. 근데 심리가 생각처럼 해결하기가 쉽지 않죠. 그냥 사람 좋을 때도요. 무조건 난 그냥 저 사람 이유 없이 싫어. 그거는 진짜 못 이기거든요. 네. 좋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치. 근데 무조건 나는 저기 살고 싶어. 그럼 앞으로도 뭐 인구가 어떻게 변하던 양극화가 어떻게 되던 살고 싶은 도시의 그 가격의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이제는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니까 인프라, 뭐 모든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양극화 시대에서 우리가 제일 대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양극화를 개인이 대처할 수는 없고요. 개인은 이제 정책이나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개인에게 이익인 그 취사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약간의 이거는 좀 이상적인 얘기긴 한데요. 저는 이제 서울도 그린벨트 푼다고 할 때마다 굉장히 좀 반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린벨트를 푸는 거를 반대하기보다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짓는다는 걸 아파트를 짓는 걸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그린벨트가 입지가 되게 좋고 녹지 지역 얼마 안 남은 서울의 녹지 지역인데 그거를 풀어서 또 몇몇 사람들한테만 로또 분양 이런 특혜를 주고 또 그 사람들만 그 녹지를 누리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단지들만의 이런 장벽은 더 견고하게 높게 세워줌으로써 서울을 점점 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삭막한 그런 대도시로 만들고 있고 그게 이제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린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의 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이 다른 도시보다는 굉장히 매력이 없다 이렇게 많이 느끼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은 오히려 좀 더 개방하고 좀 더 이제 오픈하면서 관광도시처럼 만들 수 있는 도시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경기도권이나 좀 더 충청권까지 확대해서 이제 그 지역들을 좀 더 주택을 공급을 많이 하고 좀 더 학교나 이런 것들도 옮겨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경상권이나 전라권 같은 경우에는 각각 조금 다른 산업 형태들을 많은 그런 인프라에 대한 혜택을 줘서 지금은 이제 미국 관세액이 나왔을 때도 다른 국가들은 다 미국으로 공장 안 짓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제일 먼저 손들고 갔잖아요. 예. 근데 그런 기업들을 다시
우리나라로 국내로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인세라던가 뭐 금융에 관련된 지원도 주고 나아가서는 이제 외국 기업들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외국에 대한 기업에도 많은 혜택을 줘서 우리나라 인구는 어차피 지금 되돌릴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 없거든요. 지금 정책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반토막이 나는 지금 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들 이제 인구들 뭐 지금처럼 뭐 동남아시아 쪽도 좋지만 그것보다 이제 미국이나 뭐 여러 유럽이나 이런 좀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제주도나 이런 강원도 같은 것들도 지금처럼 특화된 관광 도시들로 좀 개발을 해야 이 좁은 국토라서 사실 효율적으로 잘 꾸리면 인구 감소를 장기적으로는 해결을 할 수 있는 희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 정책이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에 좀 진지한 고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복합적으로 해결안을 다 못 내놓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해결할 방법이 안 보이니까 못 내는 건지, 네. 아니면은 정말 이게 좀 후순위라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먹고 사는 입장에서는 정말 의식주라고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솔직히 주식 투자는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집은 다 있어서 어떻든 월세든 뭐든 살긴 살잖아요. 맞아. 네. 이게 좀 이게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뉴욕이나 런던이나 파리나 이런 데도 집값 되게 비싸잖아요. 네. 그런 데들은 뭐 좀 집값 막으려고 한 뭐 노력 같은 게 있어요. 특별히 주택 가격을 위한 규제가 있지는 않아요. 뭐 특히 토화제 같은 거를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예. 국내에 이런 매수를 뭔가 허가를 받고 해주는 국가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중국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이 매입할 때는 뭔가 허들을 두는데 내국인이 주택 살 때 규제를 주거나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 외국들은 그럼 따로 뭐 규제를 한 건 아닌데 그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다. 다만 이제 예. 임대주택에 한해서는 임대차 입법과 예. 유사한 형태의 정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파리 같은 경우도 이제 파리 그 인근 에펠탑 이제 그 인근 구지구인가 뭐 그 안에서의 주택들만 인기가 많으니까 거기는 지역별로 차등을 둬서 뭐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차등해서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임대차 입법이랑 유사한 법이 존재하고요. 그런 식으로 임대는 어차피 국가에서 뭔가 공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규제도 하고 뭐 완화도 해주지만 그게 아닌 사고 파는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제가 많지는 않고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 주마다 세제를 조금 달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그냥 정말 개인 취향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맞춰서 살면 되는데 우리 너무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고 질투를 하고 계급을 나누려고 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게 아닌가. 제가 그거를 되게 이번에 책을 쓰면서 다른 책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칼럼에서 봤는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인데 굉장히 사회주의 마인드를 부동산에는 대입을 시킨대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런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경제에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자본주의 마인드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중국에서 뭐 부동산을 하거나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주택, 특히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뭐 마치 이제 공동체처럼. 그리고 남들이 조금 더 이렇게 튀거나 하는 것들은 따라가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민족인데 또 아파트 문화가 너무 지금 대부분의 주거 형태를 유형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렇게 아파트 선호 현상이 없다면서요. 아파트가 못 사는 주택 유형이니까. 그러니까 네. 마치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면은 별로 아닌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서 최고급 브랜드인 것처럼 입고 다니는 것처럼. 네. 외국에서는 아파트, 네. 뭐 맨션 이런 게 조금 이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곳이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프랑스 파리스 때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통은 뭐 단독주택 자기가 이렇게 네. 예쁘게 지어서 거주하는 게 제일 그럼 좋죠. 어떻게 보면 그게 다행인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파트는 그런 거야 그랬으면 우리나라 부자들이 다 단독 짓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네. 단독주택 많았어요. 아, 서울에? 예, 네. 대부분 아마 네. 제 나이 때 40대 이상 된 사람들은 예. 주택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릴 때는. 그때는 이제 아파트가 막 많이 지어지긴 했지만 저도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이때 아파트로 이사 갔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빌라나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꽤 있었는데 그게 전체가 다 이제 점점 아파트 선호하니까 아, 이게 바뀐 오히려 거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어짐으로 해서 저는 오히려 서울의 집값이 심하게 폭등할 걸 막았다라 생각했는데 아, 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서울로 지방사들을 계속 수용할 수 있는 캐파가 커져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점점 이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켜버리는 게 네. 아파트가 될 수도 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아파트가 이제 단지가 대단지가 됨으로써 그 안에 이 커뮤니티 지금처럼 선거할 때는 그 단지 하나 잡으면 표가 이제 엄청 나잖아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맞아요. 얘기하자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커뮤니티 똘똘 뭉치는
묻히는 이런 네. 것들이 되게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적인 정서와 이 아파트라는 게 궁합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네. 그리고 사실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런 게 많았다면 가격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모르기 때문에 확 몰렸다가 막 이런 현상이 별로 없을 텐데 다 똑같이 생기고 입지가 조금씩 차이 나니까 지금은 막 입지별로 가격이 거의 정해져서 여기가 1억 오르면 우리도 1억 올리고 5천만 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아파트 때문이에요. 집이 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 보러 갈 때 집을 왜 보러 가는지 모르겠는 게 4베이요? 3베이요? 대충 그림이 다 그려져요. 다 똑같잖아요. 벽지 색깔 다 하얗고. 그러니까 그럼 뭐하러 집 보러 가냐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뷰가 제일 중요해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뷰가 원베일리 이런데 뭐 70억 80억 거래됐다는 네. 게 있다고 하지만 그 같은 평형도 30억 차이 나잖아요. 예. 그게 뷰 때문이잖아요. 초고가 이런 것들 하이엔드 이런 거 나온 거는 주택이 원래는 실거주 아니면 투자 올라가는 경제적인 그런 이유였지만 이제는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가 된 거죠. 내가 이 정도 성공했어. 이런 것들이 딱. 신축도 요새 좀 그 차별화를 두더라고요. 양극화가 뭐냐면 아까 조금 먼 외곽의 신축도 매력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커뮤니티가 엄청 좋아졌던데요. 맞아요. 옛날 같지 않던데요, 요새 신축들? 네, 지방 좀 네. 지방이라 하더라도 요새 아파트 커뮤니티 어때? 얼마나 좋아요? 어떤 게 있어요? 보통은 네. 수영장도 웬만하면 다 있는 것 같고요. 웬만하면? 네. 그리고 좋은 이렇게 브랜드 있고 입지 좋은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네. 영화관도 이렇게 누워서 보는 데 있잖아요. 그런 오. 영화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조식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조식도 안 하던데도 이제 시작한다고 이렇게 플랜카드 많이 네. 붙여놓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타는 거 아, 암벽 타기 클라이밍, 예.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다 할 수 예, 있는 체육관도 아니 있고. 체육관도 그 카페도 80평, 90평짜리 대형 카페가 있어요. 아 GX룸도 있어요. 그 요가 강사도 오고 필라테스 강사도 오고. 빨래방도 있고 네, 맞아요. 아파트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점점. 지방인데 오히려 괜찮아요. 2억짜리인데 1군 브랜드 아파트 2억짜리인데 말씀하신 커뮤니티가 다 있어요. 오히려 지방이 이런 집들이 많아지는 게 오히려 또 나름대로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예. 지방은 또 주택이 너무 없으면 무서울 것 같긴 하거든요. 혼자 사는 분들. 그럼 그런 커뮤니티가 있으면 더 예. 오히려 좋긴 하겠네요. 또 뭐 오늘 잠깐 양극화 얘기하다가 별의별 얘기 다 너무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또 친절 대표님께서 또 서비스 해야죠. 책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책에 지금 예. 저희가 이렇게 쓸데없이 나눈 대화부터 시작해서 좀 더 전문적인 것들도 담으려고 노력했고요. 부동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긴 했지만 약간 좀 인문학 비슷한 한 번쯤은 읽어봐도 좋을 만한 그런 좀 내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지금 트렌드 변화라던가 주택시장 같은 것들은 그냥 말하진 않고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시면 장기간 무슨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너무 대답 잘해주셔서 링크 달아놓을게요. 저희가 더보기 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출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아, 다음번에 한번 또 네. 이제 한번 대선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요. 6월 중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보고서 같은 거 좀 쓰시나요? 이렇게 뭐 분기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 보고서는 아, 그래요? 쓰지는 그러면 않고 편할 있고요. 때 불러도록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